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원래 저는 독일에서 살다가 1년 전에 남편을 따라 한국에 왔어요. 그렇다고 외국인은 아니고요. 토종 한국인이랍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떠나 있던 고국은 낯선 일들 투성이었죠. 그런데 우연히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게 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네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사연을 듣다 문득 제가 한국에 돌아와 처음 겪었던 기막힌 일이 떠올랐어요. 생각해보니 제 이야기도 충분히 여러분께 들려드릴 만한 사연인 것 같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저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인 엄마와 독일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독일인이 친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앞서 말했듯이 저는 온전한 한국인이랍니다. 기억조차 희미한 어린 시절에 엄마를 따라 독일에 정착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엄마는 고국을 한시도 잊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국어를 잊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하셨네요. 그 결과 저는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자랑하게 됐어요. 지금도 제가 말하지 않으면 외국 생활을 오래 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랍니다. 요즘도 저는 가끔 기억을 더듬어서 독일에서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곤 해요. 그럴 때면 엄마가 마당에 앉아 민들레를 따고 계신 모습이 생각난답니다. 고국이 그리웠던 엄마는 민들레 잎으로 나물도 무치고 쌈도 싸드시며 절절한 그리움을 달래셨죠. 그래서 아직도 저는 그 쌉싸래한 민들레 맛을 잊지 못한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 와서는 먹어보지 못했으니 참 우스운 일이네요. 역시 뭐든 멀리 있어야 특별하게 느껴지나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국을 그리워하던 엄마는 제가 결혼하는 것도 보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아마 지금 제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신다면 무척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를 한국에 살게 해준 남편은 성실하고 배려심 많은 남자예요. 저희는 남편이 독일로 이화 갔을 때 지인들과의 모임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됐죠. 저는 평소 궁금했던 한국의 문화와 소식들을 다정하게 알려주는 남편에게 금세 빠져버렸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청혼을 받게 됐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행을 택했죠. 바로 유학을 마친 남편이 한국에서 일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 서울에 정착한 저는 초반에 계속 알 수 없는 일들을 겪어야 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제 어깨를 때리며 반갑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만면에 웃음을 띠고 말을 걸었답니다.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여? 어디 갔다 왔어? 네? 죄송하지만 저희가 아는 사이던가요? 어머, 자기나 웃겨주는 거야. 하하하, 재밌네, 재밌어. 그나저나 이번 주엔 나올 거지? 자꾸 그렇게 모임에 빠지고 그러면 나 서운해할 거야. 이번 주엔 꼭 봐. 그렇게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상대는 손을 흔들며 사라지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아파트 앞 빵집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바게트와 몇 가지 빵을 골라 계산대로 갔더니 사장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을 걸더라고요. 오늘은 우유 식빵 안 사시네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는데. 식빵이요? 아, 제가 식빵은 별로 안 좋아해서요. 예? 아니, 애가 좋아한다고 오실 때마다 사가셨잖아요. 제가요? 저는 여기 처음인데. 예. 그러더니 사장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것 마냥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상한 눈빛을 받고 빵집에 나온 저는 기분이 좀 상해버렸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이상한 일은 계속됐어요. 상가 앞 미용실에 지나는 저를 가게 주인인 듯한 여자가 붙들어 세우더군요. 어머, 머리 했네? 어디서 했어? 네? 나 모르게 다른데 어디 다니는 거야? 왜? 내가 뭐 서운하게 했어? 아니, 저는...
알았어. 다음에 오면 영양 듬뿍 넣어줄 테니까 그러지 마. 경민 엄마 머린 내가 제일 잘 알아. 봐, 그 색으로 염색하니까 얼굴이 둥둥 떠 보이잖아. 안 되겠다. 내가 모닝 가격으로 해줄 테니까 다음 주에 꼭 와. 알겠지? 아, 예. 저는 미용실 주인의 입에서 경민 엄마라는 말을 듣고서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눈치채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그 경민 엄마라는 사람과 헷갈리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사실을 깨닫자 궁금증이 더해졌어요. 다들 말하는 걸 들어보면 상대와 무척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쩜 모두들 그렇게 찰떡같이 저를 경민 엄마라고 생각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더군요. 그렇게 경민 엄마의 존재가 궁금해지던 찰나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상대를 만나게 됐답니다. 그날은 제가 남편이 좋아하는 동태찌개에 처음 도전한 날이었어요. 나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남편의 퇴근이 너무 늦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저는 결국 먼저 연락을 했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편이 갑자기 생뚱맞은 소리라는 거예요. 자기 어디야? 오늘 좀 늦네. 당신은 지금 어딘데? 나? 나야 집이지. 자기 좋아하는 동태찌개 끓이고 있어. 빨리 와. 알았어. 지금 가. 금방 가. 남편은 급하게 전화를 끊고 잠시 후 허둥대며 집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백화점 간 적 있어? 백화점? 아니, 오전에 마트 갔다가 쭉 집에 있었는데 왜 그래? 자기 오늘 좀 이상하다. 안 되겠어. 당신 지금 나랑 빨리 어디 좀 가자. 지금? 밥 먹어야지. 나 동태찌개 끓였다니까. 알았어. 알았으니까 이따 갔다 와서 내가 다 먹을게. 지금은 거기 가봐야 할 것 같아. 당신이 꼭 봐야 할 사람이 있어. 봐야 할 사람? 누구? 내가 오늘 놀란 걸 생각하면. 그러더니 남편은 그날 퇴근길에 겪은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나 얼마 전부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을 들었어. 내가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것 같고 기분이 좀 그랬거든. 대충 들어보면 당신이 뒤집 살림을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들을 짓거리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웃고 말았었지. 그런데 저번에 산 셔츠 그거 하나로 원래 백화점에 갔다가 정말 당신이랑 똑같이 생긴 여자를 봤어. 아무리 눈시고 봐도 머리 스타일 빼곤 당신이었어. 머리가 좀 더 짧고 색이 다르더라고. 어쨌든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는데 곁에 다른 남자가 있는 거야. 다정하게 손잡고 말하고 하는데 내 눈을 의심했다니까. 그게 정말이야? 정말 그렇게 닮았어? 그렇다니까. 솔직히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습을 보니까 뚜껑이 열리고 눈앞이 캄캄하더라. 뭐? 그럼 당신은 내가 바람이라도 피우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 정도로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닮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너무 놀라서 계속 따라갔지. 그런데 백화점에서 옷 하나 사더니 금방 나와서 차에 타는 거야. 나도 바로 따라갔는데 글쎄 그 차가 우리 아파트로 들어오더라고. 정말? 우리 아파트 어디? 1512동. 거기서 내리더니 둘이 다정하게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 내가 쫓아가려다가 다리가 떨려서. 근데 그때 당신이 전화를 한 거야. 언제 오냔 말을 듣는데 맥이 탁 풀리더라고. 그 사람들이 11층으로 올라가는 거 보고 나서 지금 집으로 달려온 거야. 그래서 지금 거기를 가보자는 거야? 당연하지.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우리 아파트는 한 층에 세대가 하나뿐이니까 11층에 가서 확인하면 돼. 아무리 봐도 그렇게 닮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니까. 정말 그 정도라고? 근데 가서 뭐라 그래.
닮은 사람 찾아갔다 그래? 아니, 그런 말도 안 나올 거야. 암튼 어서 일어나. 지금 가봐야 한다니까. 저는 내키진 않았지만 남편의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외투를 집어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지목한 집에 도착해 벨을 누르자 주인 남자가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저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다급하게 안에서 누군가를 부르더군요. 그 순간 저는 남자 뒤로 나타난 여자를 보며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와 똑같은 사람이 놀란 눈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두근대는 심장을 부여잡고 찬찬히 여자를 뜯어봤어요. 물론 상대도 저와 같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조금 뒤 숨막히는 정적을 깨며 저희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오늘 일행 안주인을 뵙고 너무 놀라서 저희 와이프를 데려왔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깐 들어가서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그러세요. 저희도 너무 놀라서 어서 들어오세요. 놀란 저희를 사이에 두고 남자들이 먼저 상황 정리에 나서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남편의 손에 이끌려 낯선 집 안으로 들어갔네요. 혹시 이름이... 나 정임입니다. 올해 30 됐어요. 정임이? 정말 정임이란 말이야? 저를 아시는 거예요? 내 이름은 나 정연이야. 우린 쌍둥이고 내가 3번 언니야. 여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바라보고 말했어요. 저는 생전 처음 듣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거울에 비춘 듯 저와 꼭 닮은 그 모습에 그녀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죠. 쌍둥이요? 내가 쌍둥이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네 언니야. 나는 아버지한테 너랑 엄마 얘기를 지겹도록 듣고 자랐어. 넌 전혀 몰랐던 거야? 전혀요. 엄마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아니, 친아버지에 관련된 말은 한마디도 못 들었죠. 아버지 이름도 들은 적이 없는걸요. 엄마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안고 헤어졌다고 하더니 정말 철저하게 우리를 잊으셨구나. 그러더니 언니라는 사람은 저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그런데 곧이어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언니가 저를 안고 오열하자 갑자기 제 가슴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일렁이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답니다. 저희는 그 후로도 한참을 서로 끌어안은 채 오열했고 남편들은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기다려주었죠. 그렇게 저는 30이 되도록 존재도 몰랐던 쌍둥이 언니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언니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부모님과 저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네요. 27년 전 저희 부모님은 쌍둥이 자매를 한 명씩 키우기로 하고 이혼을 하셨답니다. 두 분이 이혼하신 건 아버지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대학에서 교편을 잡던 아버지가 젊은 조교와 바람이나 가정을 벌였던 거죠. 그 후 엄마는 독일 남자를 만나 재혼하며 3살이었던 저를 데리고 독일로 건너갔던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너무나 컸던 모양이에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번도 제게 아버지와 쌍둥이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어쩌면 언젠가는 언니에 대한 말을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워낙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럴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미뤄 짐작했답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상봉을 하게 된 후 저는 언니 손에 이끌려 친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아버지는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에 거동이 불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죠. 병원에 방문하기 전 아버지가 놀라시지 않도록 언니가 전화로 미리 말씀을 드려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정작 저를 마주한 아버지는 미안하다며 한참을 우셨어요. 이 모습에 저와 언니도 또 한 번 오열하고 말았죠. 그리고 다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언니와 아버지를 찾은 후에 제 삶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한국에 기를 사람이라고는 남편뿐이라 생각했는데 언니가 지척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해지더군요. 그런데 2달이 지난 후 저는 언니의 사고 소식에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답니다. 몇 년 전 갑작스런 사고로 엄마를 떠나보냈던 저는 그날의 일이 떠올라 심장이 요동쳤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언니의 상태는 나쁘지 않았어요. 다리와 팔을 좀 다쳤지만 치료받으면 경과가 괜찮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전날 형부가 해외 출장을 갔다는 거였어요. 언니에게는 6살짜리 조카가 있었거든요. 언니가 입원하면 혼자 있게 될 조카가 걱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하나뿐인 조카를 돌봐주기로 했네요. 언니는 제 말을 듣더니 어두웠던 얼굴에 환하게 웃음이 피어올랐어요.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친정엄마도 안 계시고 시댁은 지방이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전부터 걱정하고 있었거든. 이런 게 가족이지 뭐. 내가 잘 데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경민이가 나 좋아하잖아. 그래. 엄마랑 똑같은데 잔소리 안 하고 잘 놀아준다고 좋아하긴 하더라. 당연하지. 나 독일에서 교육대학 나온 거 몰라? 독일이 원래 유아교육 쪽으로 유명해. 언니는 아무 걱정 말고 어차피 쉬는 거 마음 편하게 푹 쉬어. 언니는 저에게 거듭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언니 곁에서 간병을 하고 싶었지만 어린 조카를 돌봐야 했기에 간병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네요. 그리고 병원에 나온 저는 언니에게 들은 대로 조카의 유치원 차량이 도착하는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조카는 저를 보고 엄마라며 좋아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귀여운 조카를 보자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모임을 밝히지 않고 언닌 척 연기를 하며 조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아이와 언니의 집에 도착한 저는 미리 알아놓은 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낯선 노년의 여자가 이쪽을 노려보며 서 있더군요. 저는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상대를 멀뚱하니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얼음처럼 차가운 말투로 여자가 먼저 말을 건네왔습니다. 넌 시애미를 보고도 그 태도가 뭐냐? 넙죽 달려와서 인사를 해야지. 아무튼 보보 배운 게 없어. 어미 없이 자는 거 티내지 말라고 그리 말했구만. 안녕하세요. 저는 중년의 여인이 언니의 시어머님을 눈치채고 얼굴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조카가 언니의 시모에게 달려가더군요. 할머니! 어이구, 우리 장손 왔어요. 할미가 우리 장손 보고 싶어서 빠방 타고 왔어요. 나 오늘 엄마가 치킨 사준다고 했는데 잘 됐다. 할머니도 같이 먹어요. 뭐, 치킨? 아니, 애가 밥을 먹어야지. 집에서 피둥피둥 물기만 하는 게 애 밥 한 끼 해주는 것도 귀찮아서 치킨을 먹여? 할머니 아니야. 내가 치킨 먹고 싶다고 한 거야.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혹시 할머니 또 엄마 혼내려고 온 거야? 아니야. 할미가 언제 엄마를 혼냈다 그래?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할미랑 들어가서 씻자. 그러더니 언니의 시모되는 사람은 조카를 데리고 욕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어영부영하다가 제가 언니의 동생임을 밝히지 못했네요. 물론 조카도 저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죠. 사실 저는 일전에 언니에게 이벤트를 하나 제안했었어요. 바로 머리 모양까지 똑같게 하고 사진을 찍어보자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머리를 비슷한 길이로 자르고 염색도 똑같은 색으로 했답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조카가 언니와 저를 더 구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헌데 잠시 사돈의 행동을 곱씹어 보던 저는 그 태도가 무척이나 마음에 걸리더군요. 사돈의 행동은 장손을 낳아준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차가웠거든요. 조카가 말한 할머니가 엄마를 혼낸다는 표현도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제가 언니의 쌍둥이 동생임을 밝히지 않고 사돈의 행동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현관에 들어설 때 저를 보던 매서운 눈초리가 영 석연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목욕을 마친 조카와 사돈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사돈은 저를 보고는 또 대뜸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넌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어디다 쓰니? 애가 씻으러 들어갔으면 얼른 갈아입을 옷이랑 로션 같은 걸 딱 준비해둬야지.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사돈은 그렇게 별일 아닌 일에도 언니를 면박주며 쥐어박는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조카에게 약속한 치킨을 먹이고 재우기까지 그 잔소리와 막말은 계속됐죠. 잠시 후 저는 방에 들어가 언니가 시킨 대로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방을 나섰어요. 그런데 제가 방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사돈이 욕을 하며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저는 안간힘을 쓰며 사돈의 손을 뿌리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너, 내가 우리 아들 인스턴트 먹이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머리가 돌대간인 거야 반항을 하는 거야. 배워 먹지 못한 것이 어디서 하늘 같은 가정한테 저런 컵라면이나 먹여? 아니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눈 있으면 네가 봐. 냉장고에 온통 햄이니 참치니 하는 것들 뿐이고 싱크대엔 라면이 그득하고 네가 내 아들 잡으려고 이러는 게 아닌 뭐야? 그러더니 사돈은 잡았던 제 머리를 냉장고 안으로 밀어넣었죠. 저는 그제야 간신히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햄이랑 참치 좀 먹는다고 죽어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뭐? 이게 뭘 잘했다고 빠락빠락 대들어. 내가 이래서 너 같은 거한테 죽어도 내 아들 못 준다고 한 거야. 얼마나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너 같은 게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천박하게 얼마나 꼬리를 쳤으면 순진한 내 아들이 너랑 결혼 못하면 죽는다는 소리까지 해. 그 얼굴 판단한 건 이혼하고 자식 버린 네 애미 닮았냐?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다 하기는 아직 판도 못했어.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가 내 아들 수발았는지 보려고 내가 아프지도 못해. 이것 봐라. 내가 몇 달 못 왔다고 집안 꼴이며 냉장고 꼴이며 아주 개판이잖아. 병 들어서는 오늘 내일 하는 네 아비는 도대체 뭘 가르친 거야. 하기엔 지 몸 하나 가누지도 못하는 화상이 딸이라고 제대로 가르쳤겠어. 이건 뭐 고 하나 마찬가지니. 아유 내 아들만 불쌍하지.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제정신이 아니면 너 지금 시애미가 미치기라도 했단 거냐? 저는 그제야 비로소 언니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깨닫게 됐어요. 조카가 벌써 6살인데 그 긴 시간 동안 언니는 사돈에게 이런 꼴을 당해왔던 겁니다. 사돈은 계속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언니를 무시하며 저희 부모님에 대한 막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지 못한 게 아직도 억울한 모양이었죠. 저는 앞으로도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 언니를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예전에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알게 된 이상 그 사태를 계속 두고 볼 수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 잔소리를 내대는 사돈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한 걸로 부족하세요? 도대체 저한테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뭐, 엎드려서 빌어도 모자랄 판에. 미친 건 내가 아니고 너로구나. 이게 왜 안 하던 짓이야?
그런다고 내가 뭐 겁이라도 먹을 것 같아?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머님 마음에 드시겠어요? 요즘 사람들 햄이나 참치 정도는 일상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거 먹는다고 금방 어떻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어머님은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그리고 저 먼저 좋아한 건 애 아빠인 거 잘 아시면서 왜 저희 부모님까지 욕보이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니 이게 너 못 먹을 거 먹었냐? 오늘 왜 이렇게 또박또박 말대답이야? 너 지금 네 남편 없다고 이러는 거야? 평소에는 죽은 듯이 넙죽넙죽 대답만 하던 게 너 이제야 본색에 드러나는구나. 여우 같은 것. 내 아들 앞에서는 착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굴더니 이제야 못된 속내가 나오네. 어머니, 저도 그동안 당한 게 억울해서 그래요. 그 긴 시간 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이제 지쳐요.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는 척 얼굴을 가리고 어깨갈이 들썩였어요. 그러자 사돈은 흥분해서 방방 뛰더군요. 못 살겠어? 그거 듣던 좀 반가운 소리구나. 오냐, 그럼 갈라서라 갈라서. 너, 네 애미한테 물려받은 게 드디어 나오는구나. 애 버리고 이혼하는 거. 어머니, 제발 부모님 말씀은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 욕하고 제 머리채까지 잡는 줄 알면 그 사람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뭐? 너 지금 나 협박하냐? 혹시라도 아범한테 고입 한번 놀려봐. 아주 경을 칠 줄 알아. 너 때문에 부모 자식 간 큰 소리 오가는 게 한 번으론 부족하지. 그리고 말 안 듣는 며느리 머리채 잡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 그래. 네가 아직 덜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오늘 너 내가 한번 제대로 교육시켜야지 안 되겠다. 그러더니 사돈은 갑자기 다가와 제 뺨을 후려치기 시작했어요. 어디 네가 맞고도 입만 살아서 떠들어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 뒤로도 사돈은 제 머리를 흔들고 뺨을 몇 대 더 치셨어요. 아마 제가 눈물이라도 흘리며 사죄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어요. 사돈에게 뺨을 맞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거든요. 왜냐고요? 제게 다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잠시 후 저를 괴롭히던 사돈은 기운이 딸리는지 가쁜 숨을 몰아쉬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조카가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란한 소리에 잠이 깬 것 같았죠. 아이는 눈을 비비며 저를 향해 말했어요. 엄마, 나 시끄러워서 깼어. 무슨 소리야? 소리는 무슨, 경민이가 꿈을 꿨나 보네. 다시 들어가서 엄마랑 자자. 저는 그렇게 저를 노려보고 서 있는 사돈을 두고 조카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유치원에 갈 시간이 되자 저도 같이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조카에게 아침을 먹이는 제 모습을 보고 사돈이 또 한마디를 하더군요. 경민이 보내고 어디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바로 집으로 들어와. 알겠어? 네, 걱정 마세요. 저는 사돈을 향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어 보였어요. 그러자 사돈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렇게 아이와 집을 나선 저는 조카를 유치원 차량에 태워보내고 그 길로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휴대폰과 봉투 하나를 챙겨 들고 다시 언니의 집으로 돌아갔죠. 그럴 줄 알았지만 사돈은 저를 보자 또 성질을 냈어요. 너 애만 데려다주고 바로 오랬지? 넙죽 대답만 하고는 어딜 싸돌아댕기나 이제야 기어들어오는 거야. 어제 대답 잘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넙죽 대답해드렸는데 왜요? 마음에 안 드셨어요? 뭐? 이게 어제부터 내 속을 긁으려고 작정을 했나? 왜 이렇게 사람을 야불려? 그걸 이제 하셨어요? 그래야 제가 며느리한테 막 하는 그 행동을 만천하에 공개할 수가 있죠. 안 그래요, 사돈? 뭐,
사돈? 누구 보고 사돈이래? 너 어제 뺨 몇 대 맞더니 정신이 나간 게야. 아니요. 저 아주 멀쩡해요, 사돈. 그러니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 얘기 똑똑히 들으세요. 아, 부모인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안타깝네요. 저는 언니 동생이고요. 어릴 때 헤어졌던 쌍둥이에요. 언니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어제 다리를 좀 다쳤거든요. 참, 전에 언니가 쌍둥이라는 말은 했던가요? 쌍둥이? 아주 쇼를 하고 있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정 못 믿겠으면 보여드려야겠네요. 그리고 나서 저는 병원에 있는 언니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었죠. 몇 번의 신호가 가고 언니가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당연히 화면에는 환자복 입은 언니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돈은 그제야 눈이 커지며 화면 속 언니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뒤로 휘청거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대충 언니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 사돈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럼 정말 경민 어머니랑 쌍둥이란 말이요? 네, 그렇죠. 신기하시죠? 저도 너무 신기해요. 처음 만나는 사돈한테 그렇게 격하게 인사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누구한테 흠씬 두들겨 맞아본 것도 처음이고 정말 놀랍지 뭐예요? 아니, 그럼 말을 했어야지. 왜 그냥 있었던 거요? 보자마자 욕을 하시는 통에 정신이 있어야 말이죠. 거기다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느라 바빠 보이셔서요. 아니, 도대체 뭐 하자는 꿍꿍이야? 어머니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내가. 말을 하면요. 그럼 병원에 있는 언니라도 찾아가서 때리시려고요. 형부 없는 거 알고 일부러 오신 거죠? 우리 언니 잡으려고. 아유, 이 사람 큰일 날 양반이네. 잡긴 누가 잡아? 자꾸 말 대답을 하니까 내가 흥분해서 목소리 좀 높인 거지. 막말로 내가 때렸단 증거 있어? 네, 있어요. 같이 보실래요? 어제 사돈이 막말하시는 거 보고 혹시나 싶어서 저기 꽃병 옆에 제 휴대폰을 세워뒀거든요. 화질이 좋아서 그런지 사돈이 하시는 행동이 아주 잘 찍혔더라고요. 목소리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휴대폰 속 영상을 재생시켰어요. 그러자 어젯밤 저를 때리며 막말을 퍼붓던 사돈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죠. 이를 본 사돈이 사색이 되어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일부러 그랬구만. 그래서 그렇게 파락파락 떼들어서 나를 화나게 했어? 저거 찍으려고? 아니요. 전 그냥 언니 입장에서 생각나는 말을 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사돈이 화가 나서 물불 안 가리신 덕분에 찍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도 같이 보세요. 병원 진단서예요. 어제 폭행당했던 게 여기 고스란히 남아있네요. 또 폭행이라니. 그냥 살짝 좀 건드린 걸 가지고. 그래요. 진단서에 쓰여있는 건 그렇지가 않던데. 그건 뭐 경찰서에 가면 다 알려주겠죠. 경찰? 아니, 경찰은 왜? 이깟짐한 일로 경찰까지 끌어들이려고? 이깟 일이라뇨.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동안 참고 살았을 언니 생각하면 저는 피눈물이 나요. 입장 바꿔서 형부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형부가 그렇게 구박당하면서 살았다면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알았는 대로 할 테니 제발 그건 좀 지워줘요. 내일 부탁할게. 그렇게 갑자기 안면을 바꾼 사돈은 저에게 매달리며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죠. 그럼 여기 쓰세요.
다시는 우리 언니한테 막말하지 않고 부모님 모욕도 하지 않겠다고요. 당연히 폭력도 안 되고요. 그리고 언니한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은 저와 언니 그리고 사돈어른만의 비밀로 해두죠. 하지만 만약 각서 내용을 어길 때는 바로 이 영상이 형부랑 경찰에 보내질 줄 아세요. 아시겠어요? 사돈은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종이에 제가 말한 내용들을 적어내려 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공증까지 받겠다며 엄포를 놓았답니다. 잠시 뒤 집을 나온 저희는 언니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놀란 언니에게 사돈은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를 했죠. 저는 언니 앞에서 사돈에게 다시 한번 영상과 진단서를 보여주며 약속을 지키도록 주지시켰습니다. 그렇게 저는 언니에게 돈 없는 시집살이를 시키는 사돈의 기간을 잡아주게 됐죠. 그날 저에게 당한 사돈 어른은 혼비백산에서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한참을 언니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답니다. 요즘도 저는 언니를 통해 가끔 사돈 어른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어요. 약속대로 이전과는 다르게 언니에게 말조심하며 몸을 사린다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언니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준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해진답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족이 있으시죠? 가족이란 때로는 불편하고 귀찮게 느껴져 그 소중함을 잊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혹여 힘든 일에 부딪히게 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곁에서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들도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한 번 더 떠올리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썰망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